저는 중학교 때 동창생과 동창생의 형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기억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그들의 SNS를 보게 됐고 너무도 착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쓴 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SNS를 좀 더 뒤지다가 그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알아내게 됐고 해당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접속을 해서 두 사람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두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요.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렸을 뿐인데 제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 마음에 앙금이라든지 뭐 상처를 좀 치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학교 폭력 관련된 소송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이제 법적 절차, 불복 절차를 말씀드리면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3년 동안 개정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 2000년부터 2021년, 2022년 동안 3년 동안에 3,000건의 행정심판과 600건의 행정소송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매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상담자분의 행위,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이랬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 예,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공표된 범위가 누군지, 그다음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명예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창 시절에 발생한 이런 뭔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이후에 뭔가 이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으로 좀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되면은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거를 가지고 학교 폭력 처벌로 처벌되는지 어떻게 처벌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학교 폭력법은 형사 처벌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징계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으로 그 중학교 때 있었던 거를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해 학생이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법상 폭행죄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도가돼 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공소시효가 도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여지가 있으나 공소 기간이 도가됐으면은 처벌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의 유형의 경우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적으로 뭐 거론되는 게 폭행죄라든지 뭐 상해죄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부분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다양한 경우를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예,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인데 5년에 걸리고요. 네. 상해죄는 상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상해를 입은 사진을 내거나 뭐 진단서를 낼 경우 상해죄로 처벌되는데 7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와 다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피해를 당할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행위를 할 때는 사실 이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뭐 성인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예, 소년법을 적용이 된다면 일반 형법에 적용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는 기준은 20세 미만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폭행 당시에 대해서는 소년이었는데 지금 처벌하려고 보니까 지금은 성년이 성인이죠. 됐죠. 그래서 폭행 당시 때 소년이었으니까 소년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소년법에 적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폭행 당시가 아니라 지금 처벌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네. 재판을 하다 보면은 사실심 언젠가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선고 당시에 그 성인이었으면은 소년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위 당시에 사실 어린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처벌받을 때에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정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 학폭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많이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가해자들도 힘들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폭에 대해 자기가 이제 피해 당했을 때 적절하게 그다음에 억울하지 않으려면은 증거를 바로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건 카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같이 있던 목격자 진술을 포함되고 CCTV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 증거를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